오래된 명작은 지금 처음 봐도 재밌어야 추천해 놨습니다. 그린북 볼만합니다. 인종차별 소재 감동물인데요. EBS에서 반영돼서 평점이 바로 1위가 되었네요. 가버나움 볼만합니다. 열악한 환경에 자라는 어린이가 주인공입니다. 이것도 EBS에서 반영돼서 평점이 높아진 경우입니다. 먼 훗날 우리 볼만합니다. 중국 영화도 매니아층이 있어서 평점 높은 영화가 많은데요. 이 영화는 괜찮은 편입니다. 주동우가 주연인데 독특한 외모에 독특한 연기를 합니다. 매력적입니다. 감성적 로맨스물로 억양도 거슬리지 않고 연출 센스도 좋고 괜찮았어요. 베일리 어게인 볼만합니다. 개 키우거나 개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명작 이상이죠. 감동물입니다. 원더 볼만합니다. 감동물. 쇼생크 탈출 강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명작이라도 오래된 영화라면 지금 기준으로 재밌어야 추천드린다고. 같은 영화 원래 2번 보는 편이 아닌데 이 영화는 2번 보고 지금 봐도 재미있나 최근에 다시 본 영화인데 확실한 레전드입니다. 리마스터링이 잘 되어 있어 화질도 굉장히 좋고 독창성이나 스토리가 최근 영화들이 범접할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추천합니다. 말이 필요 없죠. 시청 시 사운드만 받쳐주면 감동 2배. 전 이 영화를 보고 이제 콘서트에 가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왔구나 느꼈어요. 포레스트 검프 볼만합니다. 감동물. 인생은 아름다워 추천합니다. 많은 이들의 인생 영화입니다. 초반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관람을 마치면 왜 명작인지 깨닫게 해주는 작품으로 굉장히 매력있고 독특한 영화입니다. 아름다운 영화죠. 매트릭스 추천합니다. SF 장르. 한국의 팬층이 엄청나죠. 위대한 쇼맨 강추합니다. 와, 이 영화는 진짜 뮤지컬 싫어하는데 이 영화는 진짜 재밌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저도 그런 말 듣고 본 뮤지컬 영화가 엄청 많은데 다 재미없더군요. 그런데 얘는 진짜입니다. 제가 뮤지컬 영화 싫어하는데 보기는 엄청 많이 봤죠. 그 중에서 단연 최고입니다. 휴 잭맨의 레미제라블도 작품성 때문에 지루한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위대한 쇼맨은 곡마다 너무 좋아서 지금도 흥얼거리고 곡이 나올 때마다 보여주는 안무와 연출은 다른 뮤지컬 명작 영화 전체를 압축한 듯 강렬합니다. 뮤지컬 영화 싫어하시면 이거 하나만 보세요. 그런데도 재미없다?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한국에서 유독 흥행을 못한 작품이라 찾아볼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살인의 추억 볼만합니다. 당시에는 정말 재밌었는데 지금 기준으로 다시 보니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여러모로 거의 사라졌네요. 글래디에이터 볼만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 영화지만 일부러 지금 다시 보니 추억 점수네요. 당시에는 초명작이었지만 지금 처음 본다면 수작 정도 됩니다. 대신 20주년 기념판이 나왔기 때문에 화질은 4K로 매우 좋습니다. 타이타닉 추천합니다. 최초 개봉 때 극장에서 본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네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왜 대단한지 제대로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타이타닉 비하인드를 검색해보세요. 뒷이야기도 재미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영화에 등장했던 사람들 또한 상당수가 실존 인물로 비슷한 느낌을 되살린 거였군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추천합니다. 가벼운 철학과 재미 요소가 가득해 남녀노소 모두 좋아할 만한 애니입니다. 제가 지브리 영화 중 가장 좋아하는 애니인데 실제로 네이버 애니 평점 1위군요. 소년 시절의 너 추천합니다. 초고평점 영화 중에 중국 영화가 2개나 들어있네요. 2영화 다 주동우가 주연이고요. 포스터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기대 안 했는데 정말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주동우는 전례 없는 기록을 세울 정도로 수상 내역이 화려합니다. 그만큼 연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녀만의 독특한 매력이 팬층을 대거 만듭니다. 중국 영화는 이상한 것도 고평점이 많은데 이 영화는 진짜입니다. 전반은 평범하고 후반에 훨씬 강렬합니다. 영상미, 감성적 분위기, OST, 삽입곡 등이 정말 엄청난 퀄리티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중국 영화 중에 이 정도로 퀄리티 좋은 영화는 없을 것 같네요. 토이스토리 3 볼만합니다. 토이스토리 1탄을 처음 봤을 때 정말 신세계였는데 이제 너무 어른이 되어버렸네요. 헌터킬러 강추합니다. 잠수함 스릴러 영화가 꽤 많습니다만 이토록 만족한 영화는 처음입니다. 긴장감, 심리묘사 등을 한계까지 끌어낸 영화 같습니다. 전쟁이나 군사,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만족할 만한 스릴러 영화입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추천합니다.
솔직히 배트맨 2 이후 히어로물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워낙 많이 나오니까 비슷비슷하게 느껴졌죠. 그런데 히어로물에 이 정도로 작품성과 연출력을 더하다니 엔드게임은 다시 없을 히어로물일 것 같습니다. 히어로물 싫어하는 사람도 재밌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연출마다 전율이 느껴진 게 몇십 년 만인지. 알라딘 추천합니다. 온 가족이 같이 봐도 재밌는 영화. 이 시기에 갓 디즈니라고 불리우며 개봉하는 영화마다 대성공을 했죠. 그 기세는 뮬란으로 꺾였지만 원작 애니의 실사화가 너무도 매치가 좋아서 올드팬인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레옹 추천합니다. 제 인생 영화였는데 지금 기준으로 다시 보니 수작은 되네요. 액션을 겸비한 감동 느와르로 초대작이 되었죠. 조연과 OST 또한 명품급이어서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영화입니다. 쉰들러 리스트 추천합니다. 스필버그가 처음으로 상업영화가 아닌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쉰들러 리스트.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고 저 또한 인생영화로 꼽았었습니다. 이때 리암 니슨의 연기가 가장 좋네요. 안녕 베일리 추천합니다. 베일리 어게인의 후속작입니다. 순서대로 보셔야 재밌어요. 개 키우거나 좋아하시면 명작 영화. 헨리가 출연해서 과평점이 매겨졌나 의심했었는데 영화 속 헨리의 연기가 영화에 너무 잘 녹아들어서 정말 좋았어요. 감동물입니다. 감동물은 초대작 10편 정도 보면 무뎌집니다. 여인의 향기 강추합니다. 제 인생 영화 중에서도 최고입니다. 여인의 향기라고 타자만 쳤는데 지금 갑자기 전율이 왔네요. 93년에 어떤 여선생님이 이 영화를 저에게 추천해 주셔서 처음 봤어요. 그때 포함 최근까지 4번을 봤는데 정말 지금 시대에 전혀 뒤지지 않는 최고의 영화다. 알파치노는 원래 연기할 때 시선을 다른 곳에 잘 두는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 역할에 누구보다 잘 어울릴 수밖에 없지요. 이 영화를 보면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영화를 볼 수 있다니 세상은 참 살만하다. 주토피아 추천합니다. 어른도 재밌게 볼 수 있고 스토리도 너무 좋은 애니죠. 동물의 개성, 표정을 굉장히 디테일하고 매력적으로 표현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한국 성인들에게도 붐이 일었던 애니입니다. 굿 윌 헌팅 강추합니다. 제 인생 영화 중 하나예요. 스토리도 재미있고 정말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트루먼쇼 추천합니다. 많은 이들의 인생 영화죠. 제가 상상하던 세상을 그대로 표현했기에 엄청 놀랐어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세상 어딘가에 있구나. 새 얼간이 볼만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인생 영화로 인기가 많았던 작품이에요. 이때 이후 아메리칸 출연 영화, 인도 영화는 기본 평점이 높은 편입니다. 미스 슬로운 추천합니다. 살짝 지루하지 않을까 고민하다 봤는데 스릴러 요소가 강해서 재밌었습니다. 지상의 별처럼 볼만합니다. 위 영화처럼 인도, 아메리칸 공식이 다 들어가 있네요. 제 기준으로 새알건이가 평점 7.8이면 지상의 별처럼은 7.5 정도 주고 싶네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추천합니다. 한국인에게 인기 많은 일본 멜로 영화입니다. 오래되었지만 최근에도 봤는데 괜찮네요. 다크나이트 추천합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의 배트맨은 3부작이고 철학적 요소가 가미되어 높은 작품성으로 유명합니다. 언터처블 1%의 우정 볼만합니다. 감동물인데 같은 스토리의 영화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 영화도 있고요. 입맛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언 자이언트 추천합니다. 입소문으로 계속 회자되는 명작 애니입니다. 보면 왜 명작인지 느껴질 겁니다. 어른들에게 더 호평받는 애니입니다. I am Sam 강추합니다. 레전드급 감동 영화입니다. 당시에도 한국에서 굉장한 화제거리였는데 영화도 실화를 다뤘습니다. 이런 레전드급 감동 영화를 많이 봤기에 어지간한 감동 고걸 영화는 아무 느낌 안 오더라고요. 알라딘 애니 볼만합니다. 제 인생 애니였는데요. 최근에 다시 보니 아무래도 추억 점수죠. 이제는 실사 알라딘과 비교하며 보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추억 점수로 고평점인 건데 어린 친구들은 큰 기대를 하고 보면 똥 밟는 거죠. 세월 감안해서 알아서 봐야 하지 않느냐? 그건 또 다르더라고요. 세월 더 지났지만 지금도 전혀 안 꿀리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소원 추천합니다. 설경구 씨의 연기가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설경구 씨 안티 많을 때 평점이 쭉 내려갔었는데 워낙 화제거리인 스토리라 다시 평점이 올라왔네요. 피아니스트 볼만합니다. 역사, 감동물, 시네마 천국 볼만합니다. 많은 이의 인생영화이고 굉장한 초명작. 전 최근에도 봤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수작. 아이고 이 영화도 팬 많은데 욕 많이 먹겠네요 제가. 태양별이 디 오리지널 볼만합니다.
한때 장국영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최근에 봤는데 화질 복원이 굉장히 잘 되었네요. 잔잔하면서 심리묘사 등 볼만합니다. 토이스토리 볼만합니다. 인생 애니였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블라인드 사이드 볼만합니다. 실화, 성장, 감동물, 코코 추천합니다. 어른이 봐도 재밌는 온가족 영화로 개성과 매력 있는 애니입니다. 기존 애니들과 정말 색다르면서도 퀄리티 있는 작품입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추천합니다. 이것도 추억 점수일까 하면서 최근에 다시 봤는데 정말 명작은 명작입니다. 화질도 볼만하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홍경인, 최민식 씨 연기도 당연히 훌륭하고요. 민채 빨리 씻어라! 1급 살인 볼만합니다. 실화 바탕, 스토리도 괜찮고 배우들의 연기력은 말할 것도 없죠. 8월의 크리스마스 볼만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보기에 좋아요. 추억 떠올리기 좋더군요. 멜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볼만합니다. 스토리는 예상 가는데 유준상, 배종호, 서영희 씨 등 연기 보는 재미가 있고요. FHD급 화질 좋은 게 없는 영화라 아쉽네요. 공동경비구역 JSA 볼만합니다. 지금 보니 미스터리 감동물 정도 될 것 같아요. 말할 수 없는 비밀 추천합니다. 미스터리 멜로 장르로 이 영화로 대만 영화가 관심을 많이 받게 됐어요. 당시에 어쩜 이런 스토리로 영화를 만들었을까 놀라운 작품입니다. 맨발의 꿈 볼만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오지에서 축구 꿈나무를 얼떨결에 키우게 된 감독 이야기입니다. 브레이브하트 볼만합니다. 제 인생 영화였는데 다시 볼수록 재미가 반감되긴 하네요. 패밀리맨 추천합니다. 지금 봐도 퀄리티 굉장히 좋고요. 니콜라스 케이지의 특유의 연기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스토리가 정말 아름답죠. 기억에 많이 남을 겁니다. 바람 볼만합니다. 청소년 비행, 싸움 등을 다룬 한국 영화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올리 더 브레이브 볼만합니다. 뭐가 막 재밌는 건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몰입되는 영화예요. 광해, 왕이 된 남자 추천합니다. 사극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잘 만든 영화입니다. 이병헌 씨 영화는 믿고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쉴 새 없는 긴장감이 매력 포인트입니다. 뷰티풀 마인드 강추합니다. 제 인생 영화 중 하나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때도 저는 영화를 볼 만큼 봐서 1시간 만에 영화를 판단했는데요. 처음으로 충격을 준 영화입니다. 1시간 동안 지루하던 영화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전율까지 끌고 오네요. 정말 굉장한 영화예요. 제 인생에 용기를 준 작품입니다. 인셉션 강추합니다. 배우, 감독, 스케일, 시나리오 완벽한 요소로 만든 영화네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미스터리, SF, 스릴러 장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인생 영화로 자주 회자됩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 볼만합니다. 당시에 굉장한 완성도를 자랑했죠. 이때는 톰 크루즈 영화를 보는 게 정말 행복했습니다. 러브에 추천합니다. 요즘 밝은 멜로 영화 중 볼만한 게 별로 안 나오죠. 러브엣은 시작부터 흥미롭게 시작해서 상당히 잘 만든 로맨스 영화입니다. 밝고 유쾌해요. 페이스 오프 볼만합니다. 당시 이 영화는 충격이었습니다. 영웅본색 오우상 감독이 이런 쇼킹한 스토리를 갖고 나오다니. 추억 점수 지우고 소개하려니 굉장히 많은 명작들이 다 떨어져 나가네요. 마지막 황제 볼만합니다. 지금은 그랬구나 하면서 보기에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라이언 볼만합니다. 주인공은 인도 퀴즈쇼 슬럼독 밀리어네어로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배우인데 엄청 잘 자랐습니다. 실화 바탕 영화고요. 길 잃은 아이가 수십 년간 집에 돌아가지 못한 스토리. 워낙 디테일을 살리려던 탓에 영화가 너무 늘어지는 감도 있어요. 서유기 월강부하 볼만합니다. 추성치 영화가 요즘 추억 영화로 많이 회자되는데요. 그때는 많이 웃었어도 지금 보면 별로인 영화가 꽤 많더라고요. 그나마 월강부합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가장 볼만하네요. 실제로 주성치 영화 중에 평점이 가장 높습니다. 캐치 미 이프 유 캔 추천합니다. 세월 안 타는 영화죠. 스필버그와 디카프리오, 톰 행크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사기꾼의 이야기인데 처음부터 어쩜 그리 흥미로운지. 나비효과 추천합니다. 저예산 영화로 개봉을 했는데 보는 사람마다 극찬을 했고 대성공을 한 영화입니다. 나비효과라는 단어도 유행하게 되었어요. 공포, 스릴러, SF를 한데 모아 생각지도 못한 장면을 계속 보여주는데 충격 그 자체였어요. 이때 이후로 나비효과와 흡사한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약간의 재미가 반감될 수는 있어요. 칼리토 추천합니다. 현존 화질 좋아요. 느와르계의 대부급 영화입니다. 범죄 스토리도 딱 좋아요.
대부의 알파치노 주연인데 실제로 대부보다 네이버 평점이 높군요. 저도 공감합니다. 어메이징 메리 추천합니다. 크리스 에반스의 연기가 이토록 좋을 줄이야. 크리스 에반스 영화 중 캡틴 아메리카 11호와 더불어 가장 마음에 드네요. 뻔할 법한 아빠와 딸 이야기 같지만 이런저런 흥미로운 스토리가 탄탄합니다. 이 영화는 한 줄 소개를 하는 게 좋겠어요. 아이는 사실 딸도 아니고 천재소녀입니다. 그러나 삼촌은 이를 숨기려 합니다. 어느 가족 볼만합니다. 저마다 사연이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어느 특별한 가족의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라디오스타 볼만합니다. 노래도 흥행했죠. 재밌게 봤어요. 빠삐용 추천합니다. 초명작은 세월이 지나도 초명작인가 봅니다. 빠삐용은 세월을 안 타는 영화 같아요. 탈옥 실화를 다룬 영화로 보셔도 후회 없어요. 타짜 추천합니다. 한국 명작이죠. 영화 속 면대사나 명장면은 개봉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타짜 2나 3는 제가 소개는 안 해드릴 건데요. 2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볼만합니다. 그래도 욕 많이 먹었어요. 타짜 1이 워낙 명작이라서요. 스타이즈본 추천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브래들리 쿠퍼가 주인공이자 감독이네요. 레이디 가가는 무대에서와는 다르게 평소에는 내성적에 가깝고 침착한 편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의 레이디 가가는 참한 미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 영화 중 탑5 안에 드는 영화로 브래들리 쿠퍼의 수탈한 연기, 스타들의 로맨스를 현실감 있게 풀어낸 게 너무 좋았습니다. 영혼 본색 볼만합니다. 너무 많이 봐서 지금 보면 촌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명작은 명작입니다. 영혼 본색 OST는 들을 때마다 두근거리네요. 어릴 때 인생 영화였습니다. 영혼 본색 OST 흥얼거리며 총 들고 놀았었는데 주윤발과 송재호가 정말 좋았고 주윤발은 현재까지도 영웅의 삶을 살고 있다고 세간의 화제가 되었죠. 굉장히 검소하며 모든 재산을 기부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본인 생일 때도 3, 4만원 생일상으로 소박하게 식사하는 걸 보고 감동적이었어요. About Time 볼만합니다. 멜로도 색다른 게 없으면 예전 명작에 묻히죠. 그래서 요즘은 타임루프나 판타지 요소가 꽤 첨가되는 분위기입니다. About Time 또한 잘 만든 로맨스물입니다. 대부 추천합니다. 지금은 초고화질 복원판이 있어서 굉장히 화질이 좋습니다. 72년 작이니 5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최고화질로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앳된 알파치노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저는 대부 1편을 가장 좋아하고 다음은 로버트 드니로가 등장하는 2편을 좋아하고 3편은 별로 안 좋아하는 편입니다. Find a Way 추천합니다. 세계적인 명작이고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인데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톰 크루즈, 니콜 키드먼의 리즈 시절 모습을 보면 설레게 합니다. 말을 달려 깃발을 꽂은 우승자에게 말이 달린 만큼의 땅을 주는 장면은 당시 한국에서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마스크 볼만합니다. 거의 무명이었던 짐 캐리는 에이스 벤츄라, 덤앤더머로 하루아침에 최고 유명세를 띠게 되고 마스크로 정점을 찍습니다. 이때 이후부터 몸값이 엄청났던 배우 중 한 명이죠. 예상대로 요즘 어린이들도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아이들과 보기에는 더빙판이 좋아요. 범죄도시 추천합니다. 아마 마동석 씨가 나온 영화 중에 그리고 윤계상 씨가 나온 영화 중에 가장 평점이 높을 것 같아요. 저도 그리 생각하고요. 영화 대사가 너무 유행어가 돼서 영화 뒤늦게 본 사람은 심각한 장면에서 웃음이 나와요. 그래도 재밌어요. 블러드 다이아몬드 볼만합니다. 옛날에 보셨던 영화 상당수는 추억으로 간직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화도 정말 너무 재미있게 봤었는데 최근에 다시 보니 세월이 너무 지나서 긴장감 자체를 못 느끼겠더군요. 그래도 수작은 됩니다. 오직 그대만 볼만합니다. 소지섭 씨 팬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감동도 있고 괜찮은 로맨스물입니다. 겨울왕국 볼만합니다. 온가족 보는 애니로는 최고죠. 아마 10년 뒤에 새로운 아기들이 봐도 재밌을 거예요. 겨울왕국 2도 정말 잘 나왔죠. 말모이 볼만합니다. 따분한 국뽕영화가 이때 많이 나와서 걱정했었는데 이 영화는 괜찮았습니다. 러브레터 강추합니다. 로맨스 싫어하고 감동물 싫어하는 분도 이 영화는 추천해요. 일단 현존 화질이 뛰어나고 미스터리, 멜로, 감동 장르에 뛰어난 스토리에 뛰어난 엔딩. 지금 봐도 너무 훌륭하더군요. 눈과 미스터리, 멜로가 겹치니 판타지 느낌이 절로 드네요. 이터널 선샤인 볼만합니다. 짐 캐리가 개그 영화에서 다른 장르로 넘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지만 그는 단번에 해냈습니다. 짐 캐리의 연기는 대단하죠.
케이트 윈슬렛도 대단합니다. 타이타닉 이후 디카프리오처럼 작품성, 연기를 쫓아가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써니 추천합니다. 30대 이상에게 추천합니다. 과거를 추억하며 웃는 영화이기에 어린 분들은 놓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써니 이후에 이런 영화들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나오네요. 다키스트 아워 추천합니다. 조금 충격적인 영화였습니다. 뛰어난 연출력과 영상미가 영화 시작과 동시에 시작되는데요. 당시대로 빨려 들어간 듯한 몰입도를 선사했습니다. 제가 역사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2차, 1차 세계대전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던 처칠은 딱딱하고 바른 사람이었는데요. 과장에서 꾸민 모습보다 더욱 사실에 가까운 처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역을 게리 올드만이 했기에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 전기물입니다. 민채야, 나이브스 아웃 볼만합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나오니 화제를 모았죠. 정통 추리 영화로 추리하면서 보기 좋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서서히 실마리가 풀리는 게 짜임새 있게 잘 만든 추리 영화라 생각됩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 추천합니다. 지브리 스튜디오 작품 중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지브리 애니는 아이들도 좋아해요. 벼랑위의 포뇨 등 대부분 더빙판이 나왔습니다. 인터스텔라 추천합니다. 한국에서 특히 흥행한 영화입니다. 증인 볼만합니다. 이게 사실 장르가 스릴러에 가깝습니다. 긴장감이나 추리한 느낌도 있고 꽤 괜찮았습니다. 히트 볼만합니다. 대부2에 나왔던 알파치노 로버트 드니로가 히트에서 다시 열연. 저는 특히 알파치노를 좋아하는데 알파치노의 연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 영화 화질도 그렇고 다 좋았는데 어설픈 연출이 한두 개가 보여서 좀 아쉬웠어요. 추격자 추천합니다. 지금의 하정우를 있게 한 작품이죠. 지금까지 본 한국 영화 중에 이토록 심장 쫄인 스릴러물은 처음입니다. 특히 화재 사건의 실화를 모티브로 했으니 어지간한 공포는 저리 가라죠. 노팅힐 추천합니다. 멜로의 레전드급 영화죠. 참 세월이 많이 지나서 요즘은 잘 언급되질 않네요. 성별 상관없이 두근거리게 하는 영화였어요. PK 별에서 온 얼간이 볼만합니다. 인도 플러스 아미르 칸입니다. 팬층이 두껍습니다. 파이란 추천합니다. 최민식 씨의 양아치 연기는 파이란이 최고죠. 원작 소설의 감동을 그대로 잘 그려낸 영화라 생각합니다. 감동도 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드라마입니다. 너는 내 운명 볼만합니다. 한국을 오른바다에 빠뜨렸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당시 방송에서 실제 주인공을 찾아가 인터뷰를 하기도 했죠. 슬픈 로맨스물입니다. 후반에 더 강렬해요. 파도가 지나간 자리 추천합니다. 제목에서 느껴지듯 멋진 영상미를 자랑합니다. 사실 이 영화는 잔잔한 드라마이나 스토리가 재밌어서 지루할 타임 없이 몰입해서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인사이드 아웃 볼만합니다. 철학적이고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를 굉장히 쉽게 풀어냈습니다. 4살 아이와 큰 어른이 같이 봐도 재미있는 영화. 업그레이드 추천합니다. SF 액션물로 요즘 영화다운 화려함을 보여줍니다. 스토리도 괜찮고 볼거리가 많습니다. 아바타 볼만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본 유명 영화는 코멘트 최대한 줄일게요. 로건 추천합니다. 마블 영화가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몰두하니 작품성이나 평점이 높은 영화가 매우 적습니다. 마블 최고 평점 영화 중 하나가 로건인데 제가 봐도 로건은 마블 영화 3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훌륭합니다. 액션 연출이 훌륭하고 긴장감이 있어서 좋아요. 이프올리 추천합니다. 레전드급 멜로 영화죠. 로맨스 싫어하는 분들도 스토리가 뛰어나니 극찬한다는 영화입니다. 글루미 선데이 볼만합니다. 자살을 부르는 명곡으로 더 유명하죠. 실제로 1935년 헝가리에서 레코드 발매 후 8주 만에 187명이 자살했습니다. 아이덴티티 추천합니다. 스릴러 영화로 실화를 다뤘습니다. 공포에 가깝습니다. 이런 미친 스토리가 실화라니. 이 사건은 훗날 다른 영화로도 제작되는데 그다지 호평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영화는 줄거리 보지 말고 시청하세요. 전 영화 본 지 3분 만에 명작피를 받았어요. 몰입도 굉장해요. 예전 제 인생 영화였어요. 세븐데이즈 추천합니다. 한국에서 스릴러 영화는 그리 흥행하지 않는데 세븐데이즈 같은 스릴러 영화들이 간간히 지속적으로 개봉했습니다. 저도 스릴러 장르를 좋아하는데 굉장히 재밌게 본 기억이 있네요. 식스센스 추천합니다. 반전 영화의 레전드로 예전에 본 분들은 다들 대단했지 정도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최근 고화질로 다시 봤는데 이 영화는 다시 보는 재미가 굉장히 좋네요. 영화 시작
초반부터 이래서 이렇게 스토리가 나가야 했구나, 이래서 브루스 윌리스가 저런 행동을 했구나, 그런 점들이 보여서 더 재밌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빼도 지금 봐도 상당히 볼만한 명작이더군요. 노트북 강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노팅힐, 이프 온리도 레전드급인데 저는 노트북을 더 좋아합니다. 제 로맨스 인생 영화 탑3 안에 들어갑니다. 스토리가 너무 아름답고 인상 깊어요. 올드보이 추천합니다. 한국 스릴러 영화 하나만 꼽으라면 대부분 이 영화를 고를 겁니다. 스토리 자체도 굉장하고 배우의 연기도 최고치를 찍었죠. 유튜브에 올드보이 최민식 리딩 현장 영상도 검색해서 봐보세요. 최민식 씨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어요. 알러슈티 볼만합니다. 프랑스 코미디 영화가 굉장히 많고 대부분 오버 연기라서 거슬릴 수 있죠. 프랑스 영화도 매니아층이 두터워서 평점이 높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영화 역시 익살스러운 연기와 유치함이 묻어나는 코미디 영화인데 가볍게 킬링타임용으로 볼만한 것 같습니다. 도니 브레스코 볼만합니다. 알파치노와 앳된 조니 데비 나오죠. 워낙 오래된 영화라 밋밋할 수도 있어요. 무간도도 도니 브레스코를 모티브로 했다고 영화 좀 본 사람들은 알아서 생각합니다. 이렇듯 이후에 많은 영화들이 나왔기에 감안해서 보시면 볼만합니다. 비긴 어게인 볼만합니다. 음악 영화 많이 본 사람은 그냥 스토리도 노래도 볼만한 수준입니다. 케이펙스 추천합니다. 미스터리 요소가 있는 신비한 영화입니다. 케빈 스페이시 연기에 정말 푹 빠질 수 있는 영화로 제 예전 인생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볼만합니다. 현존화 질 좋아요. 누아르물로 다른 마피아 명작들처럼 볼만합니다. 말레나 볼만합니다. 사춘기를 겪어본 남자들을 설레게 했던 영화. 모니카 벨루치는 보통이 아니죠. 양들의 침묵 볼만합니다. 개봉 뒤 어느 비디오 가게든 양들의 침묵 영화 포스터로 도배되어 있던 게 기억나네요. 아쉽게도 이때 이후 스토리를 보완한 스릴러 영화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왔기에 지금 봐도 대단히 재밌지는 않습니다. 현존 화질이 좋고 볼만은 합니다. 빅피쉬 추천합니다. 팀버튼식 영화로 성인 동화 정도로 보면 되고요. 정말 아름답고 미소 짓게 하는 영화입니다. 마이 시스터즈 키퍼 볼만합니다. 불치병 감독물은 대부분 완성도는 높고 비슷한 느낌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 영화는 후반에 색다른 충격을 안겨줍니다. 국제시장 추천합니다. 볼수록 빠져드는 영화로 굉장한 감동을 주네요. 감동물에 질려있던 저는 이 영화로 많이 울었어요. 정말 훌륭한 영화예요. 흥행도 엄청났죠? 끝까지 간다 추천합니다. 제가 본 조진웅, 이성균 씨 영화 중에는 탑이네요. 장르는 사실 스릴러에 가깝습니다. 스토리도 좋고 긴장감 높아요. 베테랑 추천합니다. 황정민, 유아인, 유해진 배우진도 대단한데 영화까지 잘 만들었습니다. 유아인은 악역인데도 연기력을 인정받은 작품이죠. 다들 아시듯 실화 일부를 모티브로 해서 분노 공감을 많이 받은 작품입니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볼만합니다. 실화라고는 해도 비슷한 내용의 영화가 워낙 많아요. 단 비슷한 장르를 많이 안 본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대만 영화인데 남주, 여주도 한국인이 호감 가질 타입에다 영화도 세련미 있고 꽤 괜찮은 편이거든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볼만합니다. 많은 여성들의 인생 영화로 꼽히는 영화입니다. 저는 여주 같은 사람을 가까이에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다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서 그냥 봤네요. 잔잔한 슬픔이 배어있는 로맨스물입니다. 수상한 그녀 추천합니다. 가족끼리 웃으며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연기나 장르가 한정되는 느낌이라 두 배우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이 영화는 재밌게 봤어요. 변호인 추천합니다. 정말 잘 만든 영화입니다. 정치색 상관없이 영화만 보면 재미있는데 뒤늦게 정치 관련 평점 테러 당한 영화입니다. 그래도 다시 평점이 복구됐네요. 스플릿 강추합니다. 제목도 별 느낌 없고 그냥 흔하디흔한 한국 영화 같았는데 짜임새 있는 각본에 군더더기 없는 구성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많이 안 알려졌는데 정말 재밌게 본 영화입니다. 내부자들 강추합니다. 뒤 오리지널판으로 보는 게 좋아요. 범죄 스릴러물 한국에 이런 멋진 영화가 탄생하다니. 이병헌, 조승우, 백윤식 완벽하네요. 많은 남성들에게 인생 영화로 남은 작품입니다. 제가 자꾸 인생 영화 언급하는데 지금 초고평점 영화만 다루는 거라 그래요. 이해해주세요. 이 영화는 평점 테러를 초반에 좀 먹었는데도 고평점이네요. 인턴 볼만합니다. 굉장한 호평을 받은 영화인데 그냥 예상대로 무난하게 진행되는 평범한 스토리입니다. 파이브 피트 볼만합니다.
독특한 소재를 다룬 로맨스물입니다. 남자 주인공이 조금 매력적이에요. 볼만합니다. 슈퍼배드 추천합니다. 아이와 같이 보실 거면 추천합니다. 스토리도 좋고 슈퍼배드는 3탄까지 다 재밌습니다. 외전격인 미니언즈가 재미없죠. 실제로 미니언즈는 평점도 낮아요. 소스코드 추천합니다. 8분간 과거로 갈 수 있는 타임루프 액션물인데 제이크 질레날이 이 영화에 정말 잘 어울리더군요. 군더더기 없이 빠른 전개, 쉴 새 없는 긴장감에 영화가 엄청 빨리 끝나는 느낌입니다. 터미널 추천합니다. 지금 제가 다시 보고 싶은 톰 행크스 영화 1위네요. 저도 타국에서 고립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의 막막함은 어떻게 표현하기가 힘들죠. 터미널에 고립된 톰 행크스를 보며 많이 공감하며 봤네요. 필사적으로 살아가는 톰 행크스, 그리고 예상 못한 에피소드들 추천합니다. 더 헌트 볼만합니다. 인터넷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의도와 다르게 오해와 누명을 쓰는 순간 세상과 단절됩니다. 그런 느낌이 뭔지 이 영화를 보시면 알게 됩니다. 비슷한 영화는 일본의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가 있는데 그 작품은 제가 추천드리지는 않았지만 더 헌트와 비슷하면서 다른 느낌으로 괜찮은 작품입니다. 조블랙의 사랑 추천합니다. 이 영화는 모르는 분이 많을 거예요. 세계 명작인데도 한국에서 그리 많이 회자되지 않아서인데요. 브래드 피트, 안소니 홉킨스, 클레어 포라니가 주연입니다. 미스터리 판타지 로맨스 영화로 현존 화질이 매우 뛰어나고 남주, 여주의 외모 또한 가장 멋지게 나온 영화 같네요. 여주는 이때 이후 주목할 만한 작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참신한 스토리에 초반부터 몰입도가 올라가는데 브래드 피트의 연기 또한 몰입하는데 한몫하죠. 태양의 노래 볼만합니다. 나온 지 오래되었지만 화질도 내용도 볼만합니다. 당시에는 워낙 스토리가 좋아서 큰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뮤직, 로맨스, 드라마 장르입니다. 2018년에 미국에서 미드나잇 선이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 되었는데 그 작품 역시 호평을 받았을 정도입니다. 태양의 노래 영문 제목을 그대로 사용한 게 미드나잇 선입니다. 저는 미드나잇 선을 먼저 봤는데 여주인공이나 음악에 별로 매력을 못 느꼈어요. 저는 원작 선호 취향은 아닌데 지금 기준으로 봐도 태양의 노래가 더 볼만하네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추천합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은 모든 면에서 훌륭한 완성도와 재미를 보장합니다. 티벳에서의 7년 추천합니다. 현존 화질 매우 좋아요. 실화 바탕 영화입니다. 우연히 티벳에 들어간 브래드 피트가 펼치는 연기가 너무 좋았고 티벳이라는 모르던 세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시민과 나데르의 별거 볼만합니다. 너무 잔잔하고 지루할 것 같았는데 소소한 에피소드가 초반부터 몰입하게 만드네요. 괜찮았습니다. 본 슈프리머시 추천합니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와 같이 시리즈마다 모두 성공적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 미션 임파서블은 밝은 느낌이고 본 시리즈는 어둡고 스릴러 요소가 강하다는 점입니다. 첩보 액션 중에 대표적으로 볼만한 시리즈죠. 리틀보이 추천합니다. 배경도 그렇고 지루할 것 같았는데 조금 보면 많이 다릅니다. 보기 잘했어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실화입니다. 엣지 오브 투모로우 추천합니다. 톰 크루즈가 나오는 타임루프물이라면 느낌이 오죠? 영상도 스토리도 흠잡을 데 없는 정말 괜찮은 영화입니다. 인비저블 게스트 추천합니다. 처음에 드라마 느낌이 나서 조금 별로일까 싶었는데 대박 스릴러물이네요. 중간까진 드라마인데 그 다음부터는 다 뒤집힙니다. 반전 영화 좋아하시면 한번 봐보세요. 완성도도 정말 좋고 영상미도 뛰어납니다. 극장판 슈타인즈 게이트 부하 영역의 데자뷰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극장판 일본애니는 대부분 패스했는데요. 이유는 시리즈물을 본 다음 봐야 하고 취향도 많이 타기 때문입니다. 슈타인즈 게이트 역시 시리즈물을 보고 봐야 재미있는 극장판 애니인데요. 놀랍게도 시리즈물보다 더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극장판입니다. 왜 슈타인즈 게이트만 추천해 넣었냐면 시리즈 애니도 초명작 애니베스트에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시리즈도 추천할 만하다 싶어서 포함했습니다. 타임루프물입니다. 러브 액츄얼리 추천합니다. 레전드급 로맨스 영화로 정말 많은 감동을 주죠. 신세계 강추합니다. 역시 초우와 배우진입니다. 신세계 내부자들 요즘 남자가장의 인생 영화죠. 범죄 스릴러 명작 서치 추천합니다. 최근 영화답게 독특한 연출이 장점입니다. 범죄, 추리, 스릴러물 정도로 보시면 되고 속도감 있고 잘 짜여진 스토리가 몰입도를 올려줍니다.
주먹이 온다. 추천합니다. 타이런과 더불어 최민식의 밑바닥 연기, 류승범의 타고난 양아치 연기는 정말 볼만합니다. 류승범 나온 영화 중에 가장 명작이다 싶네요. 오래된 한국 영화치고 퀄리티 좋은 게 많지 않은데 주먹이 온다는 현존 화질이 매우 좋고 스토리 또한 훌륭합니다. 아이언맨 추천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모든 히어로물들이 시시해졌는데 아이언맨은 저 같은 사람들을 다시 극장가로 끌어냈죠. 로버트 다우 주니어의 시크하고 유머러스함은 이전의 히어로와 차별성을 보여줬어요. 아이언맨은 1, 2 추천하고 3탄 볼만해요. 역시 아이언맨 1탄이 가장 평점 높네요. 담보 추천합니다. 성동일씨 영화 중 가장 기억에 남네요. 아역 배우 연기도 좋고요. 등장 배우 모두 오버 연기 없이 배역 소화를 너무 잘했어요. 성동일씨가 실제 딸이 있으니까 자꾸 부녀 관계를 상상하게 돼서 웃겼네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추천합니다. 마블 팬 아니라면 추천하는 것만 보시길 권장해요. 나머지는 실제로 평점도 낮고 재미도 없어요.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 볼만합니다. 타임루프 로맨스물로 괜찮은 편입니다. 원초적 본능 볼만합니다. 개봉 당시에는 제목이나 포스터 때문에 에로 영화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전신 노출이 있으니까 더더욱 미성년이 보기 힘든 영화였는데요. 현존 화질은 상당히 좋고 샤론 스톤 정성기 때 미모를 볼 수 있습니다. 소재 중 성관계가 들어갈 뿐 잘 만든 스릴러 영화입니다. 다만 너무 오래된 영화라 지금 충격적인 긴장감을 안겨주지 못합니다. 장수상해 추천합니다. 이 영화 유치하고 스토리도 예상과 같습니다. 그래도 재밌네요. 조진웅씨 나오는데 그냥 감동도 있고 스토리도 괜찮고 재밌어요. 얼라이드 추천합니다. 브레이드 피트가 찍은 최근 영화 중 가장 재밌게 봤습니다. 전쟁 스릴러 첩보물이라 장르도 마음에 드는데 스토리도 흥미롭습니다. 1917 추천합니다. 꽤 화제가 된 영화예요. 현존 영화 중에 이토록 현장감이 리얼한 영화는 못 봤습니다. 시대가 흘렀으니 더더욱 그렇죠. 파이트 클럽 볼만합니다. 세계 명작이죠. 현존 화질 좋고 지금 보기에도 나쁘진 않습니다. 미드나잇 선 볼만합니다. 로맨스물 좋아하는 분들은 기본은 되는 영화니 볼만하네요. 프라이멀 피어 볼만합니다. 앳된 에드워드 노튼이 나오죠. 왜 에드워드 노튼이 뜰 수밖에 없는지 이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식스센스, 유주얼 서스펙트와 같이 이쪽 장르로 3대 영화에 꼽혔습니다. 현존 화질 좋아요. 민채야? 머리 다 말리면 말해. 의형제 추천합니다. 두 배우는 좋지만 같이 영화를 찍었다고? 재밌을까? 처음에는 이런 의구심이 들었는데 후반 스토리가 좀 약해도 꽤 괜찮게 잘 나온 영화라 봅니다. 라이프 오브 파이 볼만합니다. 초반은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보다 보면 잘 만든 영화라는 느낌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 영화 이퀄리브리엄 추천합니다. 액션 영화 대부분 거기서 거기인데 이 영화는 다릅니다. SF 액션에 절제미 있는 멋진 모습이 가미되었고요. 스토리 또한 스릴러 느낌으로 훌륭합니다. 주인공 또한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매우 높은 크리스찬 베일이니 완벽하죠. 비포 선라이즈 추천합니다. 감성적 로맨스물로 레전드급이죠. 에단 호크의 줄리 델피 또한 굉장한 인지도를 자랑하는 배우고요. 연인 추천합니다. 세계 명작이죠. 시간이 지났지만 영상미도 좋고 화질도 좋습니다. 노출도 굉장히 강한데요. 여주가 실제 미성년인데도 올노출 정사씬을 찍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굉장히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외설보다는 작품성을 인정받았기에 명작 대열에 올랐습니다. 사랑할 때 느끼는 감정 등을 잘 표현해서 공감 가고 두근거리는 장면도 많았습니다. 영화는 영화다 추천합니다. 소지섭 씨 대표작 중 하나로 범죄 액션 누아르를 정말 너무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바닐라 스카이 추천합니다. 제목은 별로 와닿지 않지만 톰 크루즈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히는 미스터리 SF 스릴러 장르로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입니다. 파이터 추천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모든 명배우들은 바닥 연기를 정말 잘합니다. 크리스찬 베일의 밑바닥 연기 대단합니다. 맨 온 파이어 볼만합니다. 소재나 스토리도 괜찮고요. 스릴러 추격 액션 영화입니다. 배우도 너무 마음에 들죠. 옛날 제 인생 영화 중 하나입니다. 토르 라그나로크 추천합니다. 토르 시리즈 중에서 압도적으로 재미있고 마블 영화 중에서도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볼만합니다.
당시 유명했던 영화로 OST나 삽입곡도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로맨스 코미디물로 유쾌하고 볼만합니다. 달콤한 인생 볼만합니다. 정통 느와르 느낌을 제대로 살린 영화로 지금도 많이 회자되는 영화입니다. 이병헌 씨가 정말 역을 잘 소화했어요. 코요테 어그리 볼만합니다. 음악 영화 중에 레전드급이죠. 메멘토 강추합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 중에서도 극찬을 받은 작품으로 정말 획기적인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였죠. 화질도 굉장히 좋고 요즘 웬만한 영화는 따라잡지 못할 완성도를 갖고 있습니다.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추천합니다. 기존 액션 영화와는 다르게 시원시원하고 파격적인 액션을 선보여 찬사를 받았던 작품입니다. 천문 하늘에 묻는다 강추합니다. 두 연기 장인이 나옵니다. 최민식 씨도 그렇지만 특히 한석규 씨의 연기가 대단했다는 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영화는 평점 테러를 엄청 먹은 작품인데도 워낙 명작이라 다시 평점 회복을 한 케이스예요. 천문 직전에 나왔던 나란말싸미가 기대작이었는데 과도한 픽션과 떨어지는 완성도로 팬들의 원성을 샀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천문이 개봉하자 적당한 픽션에도 일단 평점 테러를 당했습니다. 개봉 시기를 잘못 골라 심지어 흥행 타격도 입은 아쉬운 작품이죠.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 볼만합니다. 성공한 로맨스 코미디 시리즈죠. 웃으면서 즐기기에 좋은 영화입니다. 여성분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작품입니다. 총 3편이 나와 있는데 꼭 순서대로 안 보셔도 되고 가장 마지막에 나온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가 평점이 가장 높습니다. 스파이 볼만합니다. 코믹 척보 액션으로 상당히 볼만하고 배우까지 완벽하죠.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강추합니다. 매튜 맥커너이 하면 대부분 인터스텔라를 떠올리실 텐데요. 전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을 떠올립니다. 매튜 맥커너이 작품 중 최고 재밌게 본 영화로 실제 이 영화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았죠. 극중 연기를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더군요. 스테이션 7 추천합니다. 러시아 영화가 아니었다면 세계에 흥행했을 작품. 우주 영화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영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실화 기반의 긴장감, 리얼리티를 굉장히 잘 살렸거든요. 이미테이션 게임 볼만합니다. 실화 기반. 2차 세계대전 독일군을 물리치기 위해 암호 해독을 나선 천재 수학자. 그의 갈등과 사람들이 몰랐던 이야기들. 루돌프와 많이 있어 볼만합니다. 어른이 보면 어른 동화, 어린이가 보면 재미있는 애니. 영화를 보면 영화 제목이 왜 이런가 이해가 갑니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 추천합니다. 겨울 배경이지만 보는 내내 따뜻함이 느껴지는 팀버튼 특유의 영화입니다. 말죽거리 잔혹사 추천합니다. 수많은 짤과 유행어를 만든 영화인데요. 분위기와는 다르게 지금 봐도 재밌는 명작입니다. 배우들의 연기도 상당히 좋아요. 화질도 상당히 좋습니다. 알포인트 볼만합니다. 한국 공포영화의 명작으로 지금도 끊임없이 회자될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평점이 올라가는 보기 드문 케이스입니다. 데이비드 게일 볼만합니다. 고전, 반전, 스릴러 명작. 혹성 탈출, 진화의 시작 추천합니다. 요즘 SF 액션 영화가 고평점을 받기는 힘든데 혹성 탈출은 임상 실험으로 높은 지능을 가지게 된 유인원의 변화를 보여주는 영화로 스토리부터 흥미진진하고 스케일도 커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총 3편의 시리즈인데 2편, 3편 또한 완성도가 높아서 평점이 좋은 편이네요. 1편만 보셔도 되고 반격의 서막, 종의 전쟁까지 이어보면 더 재미있겠죠. 데니 콜린스 추천합니다. 데니 콜린스 알파치노는 굉장한 재산을 가진 슈퍼스타입니다. 그런 그가 뒤늦게 발견한 편지를 보고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데니 콜린스 역을 맡은 알파치노는 나이가 들었어도 어쩜 그리 멋진지 이 영화를 본 뒤 알파치노 영화를 전부 찾아볼 정도로 재밌었어요. 김복란 살인사건의 전말 추천합니다. 뒤늦게 알려지기 시작한 명작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서영희 씨 연기력에 굉장히 많은 찬사가 쏟아졌어요. 스토리 또한 기발한데 아무 내용도 드리지 않을게요. 그냥 보시는 게 좋아요.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 볼만합니다. 첩보 액션 시리즈 중 전편이 다 성공한 케이스는 보기 드문데요. 미션 임파서블은 정말 살아있는 전설이죠. 오래된 시리즈는 다시 보면 최첨단 장비 등을 보는 재미가 떨어져서 재미가 반감되긴 해요. 그래도 수작 이상은 됩니다. 미션 임파서블 1, 2, 3 고스트 프로토콜, 로그네이션,
폴아웃선으로 영화가 나왔는데요. 전 3편이 가장 재밌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게 3편이죠. 아메리칸 셰프 추천합니다. 코믹하고 유쾌한 푸드트럭 사장 이야기입니다. 가볍게 보기에 좋죠. 출연진이 엄청나죠. 대부분 익숙한 얼굴에 로버트 다우 주니어, 스칼렛 요한슨까지 나옵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추천합니다. 원래 흥행한 원작을 리메이크하면 무조건 원작보다 평가가 떨어지는데요. 저는 지금 보기에 소지섭, 손예진의 지금 만나러 갑니다가 더 재밌더라고요. 연기도 굉장히 좋았고 몰입도가 더 좋았어요. 러덜리스 추천합니다. 제가 본 뮤직 영화 중 탑3 안에 드는 영화예요. 당시 광고가 위플래시, 비긴 어게인을 이을 진짜 음악 영화가 온다였는데 전 러덜리스를 훨씬 좋아합니다. 왜냐면 초반 주인공의 어두운 연기가 몰입도를 높여주었고요. 신데렐라 스토리를 닮은 기존 음악 영화와 큰 차별화를 두었어요. 노래는 당연히 좋고요. 무엇보다 러덜리스가 굉장한 점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관람객이 굉장히 불쾌할 만한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실화는 아니지만 실제로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을 소재로 썼거든요. 흥행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소재죠. 보는 제 마음도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단순한 음악 영화 같았는데 정말 많은 물음을 던지고 스릴러 같은 연출, 그리고 그와 상반되는 편안한 구간, 정말 제목대로 러덜리스입니다. 드리프트, 우리가 함께한 바다, 볼만합니다. 표류 실화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연출이 놀라운 영화입니다. 본투비 블루 추천합니다. 일단 에다노크를 좋아하시면 그냥 무조건 재밌을 영화예요. 현재 뮤지션의 전기 같은 영화인데 에다노크가 완벽하게 소화하면 물론 심리적 갈등까지 전달하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영화입니다. 저는 재즈 싫어하는데 에다노크의 밑바닥 연기가 너무 훌륭해서 재밌었어요. 콘스탄틴 볼만합니다. 키아누 리브스 액션 영화로 당시 많은 인기를 끌었죠. 세라비 이것이 인생 볼만합니다. 킬링타임 영화로 좋아요. 프랑스 영화고 가볍게 보기 좋아요. 코미디입니다. 엘 시크레토 비밀의 눈동자 볼만합니다. 스릴러 반전 좋아하는 분들은 반드시 좋아하실 만한 스토리예요. 닥터 스트레인지 볼만합니다. 마블 영화 중에서도 평점 높은 영화로 손에 꼽히는 작품이죠.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추천합니다. 미스터리, 스릴러, 멜로 장르인데 포스터 때문인지 많이 묻힌 작품이에요. 긴장감, 몰입도가 좋아서 매우 재밌게 본 영화입니다. 더 레슬러 추천합니다. 데런 아로노프스키 영화는 팬층이 매우 두터운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더 레슬러, 파이터 등 전기 느낌 영화가 좋더라고요. 미키 루크가 주인공으로 굉장한 연기를 보여줍니다. 왕년의 스타 레슬러였지만 쓸쓸한 현재를 담았는데요. 이는 미키 루크가 아니었으면 완성될 수 없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미키 루크의 인생이 많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미키 루크는 한때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 1위에 뽑히기도 했는데요. 이후 복싱 선수로 전향, 수많은 얼굴 골절을 겪으며 잘생긴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외모로 바뀌었습니다. 점점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알리타 배틀엔젤 추천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부어서 만든 애니입니다. 애니인데도 액션 퀄리티가 매우 좋아서 남녀노소 좋아할 만한 작품입니다. 부당거래 추천합니다. 류승범 씨의 대표작이라고 할 만큼 연기가 좋았죠. 전체적인 완성도도 높았던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데드풀 2 추천합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 마블 코믹 히어로 영화라니 유치할 줄 알았는데 데드풀 1, 데드풀 2 모두 시원시원한 액션의 코믹까지 굉장히 만족스러운 영화예요. 가을의 전설 볼만합니다. 오히려 개봉 당시보다 지금 보기에 더 좋을 정도로 화질이 뛰어나요. 고독함과 쓸쓸함이 묻어있는 드라마. 브레이드 피트, 안소니 호키스의 연기는 기본적으로 좋네요. 웨딩싱어 볼만합니다. 고전 코미디 로맨스 명작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11호 추천합니다. 마블 영화가 똥도 많지만 이제 보니 볼만한 영화가 꽤 되는군요. 11호는 캡틴 아메리카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었던 작품으로 히어로들이 대거 출연하면서 스케일 역시 굉장히 큰 작품입니다. 아이언맨, 11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 등
전부 평점이 좋은 영화인데 출시 연도에 맞춰서 보시면 스토리가 연결돼요. 건축학개론 볼만합니다. 잔잔하면서 공감 가는 스토리예요. 용의자 X의 헌신 추천합니다. 원작이 대박이 났는데 영화 또한 굉장히 잘 나와서 다행입니다. 책으로 본 다음에 영화를 봤는데도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베르세르크 황금시대 편 추천합니다. 베르세르크 3부작 극장판입니다. TV판을 고퀄리티로 압축시켜 놓은 명작입니다. 애니 안 보는 분들도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1탄부터 순서대로 보셔야 해요. 지금 애니 소개는 최소로 하고 있으니 애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 명작 애니 베스트 203편 소개 영상이 있으니 찾아보시길 추천합니다. 퓨리 볼만합니다. 저는 전쟁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이 영화는 재밌게 봤어요. 브레이드 피트는 실제 극중 장교가 된 듯한 리얼리티 연기를 보여줍니다. 2차 세계대전 지시에 따라 수백 명을 해치며 전투하는데 이들은 단 5명입니다. 세븐 볼만합니다. 제 예전 인생 작품이었네요. 스릴러 영화로 당시 영화 좀 많이 본다는 사람들은 이 영화를 꼭 거론했던 게 기억나네요. 유주얼 서스펙트 볼만합니다. 최고의 반전 영화이지만 식스센스와 달리 화질도 좀 안 좋고 지금 보기에는 별로 재밌진 않더라고요. 엑소시스트 추천합니다. 대놓고 공포영화가 이렇게 평점이 높기는 힘들죠. 공포영화의 레전드로 세월 상관없이 다시 봐도 무서운 영화입니다. 너무 무서우니 주의하세요. 실화를 모티브로 했다니 더 무섭죠. 실제 방송 당시 헛것이 보인다거나 구토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편집상에 문제가 있었다며 일부 수정판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작정하고 볼 거 아니면 보지 마세요. 진짜 이 영화는 진짜입니다. 베스트 오퍼 볼만합니다. 미스터리 멜로 영화입니다. 중년 남성이 수상한 젊은 여성에게 의뢰를 받으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쉴 새 없이 긴장감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묘하게 몰입되는 영화입니다. 알고 보니 세기의 명작 시네마 천국 감독이네요. 로드 오브 워 추천합니다. 화질 좋고 스토리도 괜찮아요. 당시 충격적인 고발 영화로 세계인의 이목을 끈 작품입니다. 니콜라스 케이지의 연기가 마음에 드네요. 아포칼립토 볼만합니다. 멜 깁슨 감독의 영화로 부정민이 나올 때마다 현장감이 강하게 느껴지네요.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작품으로 재밌었어요. 트로이 강추합니다. 칼 쓰는 전쟁 영화 중에 이토록 재밌는 영화는 처음입니다. 브레이드 피트 정말 끝내주는 배우예요. 안나 추천합니다. 요 근래 보기 드문 완성도를 자랑하는 액션 영화입니다. 속도감, 긴장감, 몰입도, 액션, 반전, 연출 뭐 하나 빠지지가 않아요. 솔직히 액션 영화 거기서 거기인데 이 영화처럼 팔방미인 액션 영화는 극찬할 수밖에 없네요. 제니퍼 로렌스의 레드 스페로와 비슷한 느낌으로 시작하긴 하는데 두 단계는 더 높은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친구 볼만합니다. 당시 이 영화를 보고 한국 영화의 미래가 밝구나 느꼈어요. 지금 보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때 당시 엄청나게 재밌게 봤네요. 서바이벌 패밀리 볼만합니다. 그냥 코미디 영화는 아니에요. 스토리가 흥미로워서 보게 되었는데 괜찮네요. 하루아침에 도쿄가 정전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 정전이 하루만 지나면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정전이 아닌 EMP 충격파 같은 정전입니다. 정전이 되면 생각지도 못한 불편함이 많더군요. 스케일이 꽤 큰 영화고 봉준호 감독의 영화처럼 블랙 코미디가 간간히 섞여 있어 더욱 재밌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볼만합니다. 멜 깁슨의 세계 명작 영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12시간을 그린 영화로 종교 상관없이 볼만합니다. 범죄의 여왕 추천합니다. 영화 제목도 포스터도 왠지 유치할 것 같아서 기대는 안 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스릴러 영화로 소소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굉장히 몰입도 있게 연출했어요. 따라서 공감 가는 장면들도 많고요. 개봉 뒤에도 많이 회자되는 작품입니다. 라라랜드 볼만합니다. 솔직히 뮤지컬 영화 볼 때마다 수준 이하여서 싫어하는데 라라랜드 정도로 대작이라고 해야 볼만하더라고요. 완벽한 타임 추천합니다. 일상적인 잔잔함, 소소함, 코믹함, 다양한 에피소드, 숨겨진 진실 등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독특한 영화이고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한정된 공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무궁무진하고 몰입이 엄청나네요. 정말 115분 후딱 지나갑니다. 프레스티지 추천합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스릴러 영화입니다. 휴 잭맨, 크리스찬 베일. 스릴러 영화지만 분위기가 밝은 편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영화니까 편하게 보시면 돼요. 레드 스페로 추천합니다. 극악의 훈련을 마치고 최고의 요원이 된 제니퍼 로렌스. 이중 첩자를 색출하기 위해 CIA 요원을 유혹합니다. 헝거게임 제니퍼 로렌스는 연기파로 인정받는 배우입니다. 이번 연기 변신 또한 성공적이었네요. 몽타주 추천합니다. 별로 보고 싶진 않지만 일단 보면 무조건 극찬한다는 한국 스릴러 영화의 레전드. 엄정화 씨가 다른 영화에서는 모르겠는데 이 영화에서는 미친 연기력을 보여줍니다. 스토리가 기막히게 좋지만 소설로 쓰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서 검색해 봤더니 감독이 4년 이상을 수정하며 만든 스토리라고 하네요. 디아더스 추천합니다. 이 영화의 결말을 아는 사람은 보지 마세요. 결말을 모르신다면 명작 하나 건진 겁니다. 고백 추천합니다. 공포보단 스릴러에 가깝고 충격적인 스토리로 극찬받았던 영화입니다. 아이언 마스크 추천합니다. 오래된 영화이지만 디카프리오 영화는 세월을 안 타는 영화가 많아요. 10대 스타일 때도 계속 연기에 집중했던 탓에 좋은 영화가 많거든요. 내가 살인범이다 추천합니다. 수작 한국 스릴러 영화입니다. 박시우의 이미지가 잘 맞았던 영화 같아요. 민채야 불렀어? 컬러풀 추천합니다. 많이 안 알려진 애니인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로 누군가는 학창시절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훌륭한 애니입니다. 럭키 볼만합니다. 킬링타임용 코믹 영화로 딱 좋네요. 로봇 볼만합니다. 아이와 같이 보기 좋은 애니입니다. 여러가지 참신한 미래 발명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스토리도 좋은데 문제는 현존 고화질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명량 볼만합니다. 생각보다 따분하지 않고 잘 만들었구나 생각 들어요. 에어로너츠 추천합니다. 실화 모티브 소설이 영화화된 작품입니다. 우주영화는 많이 보셨잖아요. 이제 하늘입니다. 영상미가 힐링되고 이들은 왜 목숨 걸고 하늘로 향하는지 꽤 잘 만든 영화입니다. 거북이 달린다 볼만합니다. 범죄 액션물입니다. 블랙머니 볼만합니다. 아쉬운 부분이 많은 영화인데 금융, 정치 잘 모르시는 분도 그냥 볼만은 합니다.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볼만합니다. 친절한 근자씨와 분위기가 매우 비슷한 영화인데 완성도는 훨씬 높습니다. 이정현씨 기본 연기력이 탄탄해서 영화 자체가 살아난 느낌입니다. 킬러의 보디가드 추천합니다. 코미디 액션물로 라이언 레이놀즈와 사무엘 잭슨이 나옵니다. 가볍게 보기 좋아요. 탐정 볼만합니다. 가볍게 보기에 괜찮은 영화입니다. 탐정 더 비기닝부터 보시는 게 좋아요. 일주일간 친구 강추합니다. 일본 영화하면 특유의 오버 연기가 거슬리는데요. 역시나 남자 주인공이 영화 시작하자마자 오버 연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건 만화에서 튀어나온 놈인지 너무나도 잘 어울립니다. 싫었던 녀석이 10분 만에 좋아져 버렸습니다. 스토리 또한 너무 좋고 손에 꼽히는 일본 청춘 로맨스 영화입니다. 미싱 사라진 여자 볼만합니다. 미스터리 스릴러물로 두 여주인공의 연기가 훌륭해요. 셔터 아일랜드 강추합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디카프리오 조합의 인셉션이 있다면 마틴 스콜세지, 디카프리오 조합의 셔터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인셉션과 더불어 정말 많이 회자되는 명작 미스터리 스릴러물입니다. 리턴 볼만합니다. 많이 안 알려진 한국 스릴러 수작입니다. 형 추천합니다. 가볍게 보기 좋아요. 처음에는 너무 뻔한 스토리에 조정석 욕이 거슬렸는데 15분 지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조정석 씨 영화 중에 가장 좋았어요. 연기도 너무 좋았고요. 케빈에 대하여 볼만합니다. 서스펜스물이 맞을 것 같네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정말 상대하기 어려운 아이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런데 그 아이가 본인과 안 맞을 뿐 다른 사람과 만나면 굉장히 빛을 보고 잘 성장합니다. 그것은 당신 탓이 아니고 그냥 안 맞을 뿐입니다. 같이 잘 지내려면 자신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 또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아한 세계 추천합니다. 송강호 씨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배역으로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월요일이 사라졌다. 추천합니다. 요즘 그냥 액션 영화는 먹히지 않죠? 속도감 빠른 SF 액션 장르에 기막힌 스토리까지 더해진 영화입니다. 액션이 굉장히 훌륭하네요. 이스케이프 플랜 볼만합니다. 아놀드 슈왈제네거, 실베스터 스텔론 주연의 영화. 주인공은 절대로 탈출 불가능한 감옥을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직접 만든 감옥에 갇혔습니다. 과연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데스티네이션 볼만합니다. 레전드급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였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네요. 제보자 볼만합니다. 예전 황우석 박사 사건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분들만 보세요. 저도 그냥 궁금해서 봤어요. 나를 찾아줘 추천합니다. 영상미도 분위기도 스토리도 좋은 스릴러 수작입니다. 꽤 쇼킹한 내용이었어요. 파파로티 볼만합니다. 완전 유치하고 한석규의 모든 배우의 연기가 최악 수준이고 스토리도 너무도 뻔하거나 개연성이 없습니다. 이 정보를 알고 보신다면 좀 재밌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그냥 한석규 씨 말투만 보고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양자물리학 추천합니다. 제목부터 양자물리학에다가 모르는 배우 허접해 보이는데요. 영화 시작하자마자 허접하게 시작하네요. 그리고 20분 뒤 이거 꽤 영화다운데? 또 20분 뒤 이거 수작인데? 30분 뒤에 와 이거 대박. 범죄 스릴러 장르로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각본부터 엄청 수준 있네요. 이 영화로 박혜수라는 배우를 알게 된 분들이 많은데요. 하나같이 명배우를 알았다고 해요. 이 영화에 실수가 하나 있었다면 후반 속도감이 너무 빨라서 아무리 이해력 빠른 사람도 따라가기 버겁다는 겁니다. 원래 창작자 입장에서 검토하다 보면 이런 실수가 나옵니다. 문제 없다고 통과시키는데 지만 이해한 경우죠. 이렇든 저렇든 훌륭한 작품입니다. 민치야 나 불렀어? 비밀 추천합니다. 일본 영화 고백처럼 충격적인 스토리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충격먹은 사람들은 욕을 하거나 극찬을 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판타지가 가미된 스릴러 드라마 장르입니다. 더 재킷 볼만합니다. 타임루프 스릴러물입니다. 나비 효과를 재밌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영화도 재밌을 겁니다. 겟아웃 볼만합니다. 공포이긴 한데 좀 신선해요. 예전에 스크림이라는 공포영화가 나오면서 젊은이들이 열광했었죠. 약간 그런 느낌의 영화인데 중간중간 일부러 엉성한 느낌을 줘서 스릴러 분위기도 나고 즐길 수 있는 여유도 생겨요. 엔젤레즈 폴른 추천합니다. 국가 영웅이 한순간에 대통령 암살범이라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1급 수배자로 쫓기게 되는데 알고 보니 제라드 버틀러 만만한 놈이 아닙니다. 오랜만에 긴장감 있게 본 추격 액션 영화였습니다. 메이즈 러너 추천합니다. 헝거게임과 큐브를 합친 듯한 느낌입니다. SF,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 기억이 삭제된 사람들이 의문의 장소에서 깨어나고 움직이는 미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시간여행자의 아내 볼만합니다. 타임루프 멜로 장르라 비슷비슷한 멜로물보다는 훨씬 볼만합니다. 데스노트 볼만합니다. 원작 실사화 중 그래도 잘 나온 작품입니다. 1편보다 2편인 라스트 네임이 훨씬 완성도가 높죠. 사도 볼만합니다. 부자 간의 갈등을 겪어본 분들께만 추천드립니다. 저는 유아인의 연기에 극 공감하며 봤네요. 정말 끝판왕급 연기였어요. 원티드 볼만합니다. 가볍게 볼만한 액션 영화입니다. 청년경찰 추천합니다. 제목이나 포스터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보려고 했었는데 정말 괜찮은 작품이더군요. 한국에 이런 스타일 영화도 나오는구나 감탄했어요. 우연히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만 절차나 접수 조건 미달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급하다 판단한 주인공은 경찰대에서 배운 지식과 추리로 사건에 다가가 봅니다. 컨택트 볼만합니다. 오래전에 개봉한 콘택트와 한국어 제목이 비슷해도 분위기는 다릅니다. 그런데 묘하게 비슷한 구석도 있습니다. 막 외계인이 대거 등장하거나 우주선이 활개를 치진 않는데 몰입도가 상당히 있고 감성적이며 영상미에 힐링이 됩니다. 갑자기 거대 외계 비행체가 나타난다면 인간들은 어떠한 행동을 할까요? 이 영화를 보면 압니다. 오블리비언 추천합니다.
톰 크루즈 주연의 SF 스릴러물로 재밌는 영화입니다. 추천합니다. 컨테이전 볼만합니다. 저희 가족은 우한 코로나19가 최초 터졌을 때부터 생필품을 사재기하고 외출을 금지하는 등 어느 가족보다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직전에 이 영화를 봤기 때문이에요. 2011년 영화인데 너무도 신기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그대로 그린 듯한 영화입니다. 타임 패러독스 볼만합니다. 에단 호크의 SF 스릴러의 타임루프까지 정말 완벽할 것 같은데 영화를 너무 꼬아놓다 보니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바쁘게 이해를 해도 지쳐서 아주 좋은 평가가 못 나오는 영화 간츠오 볼만합니다. 일본에서 실사와 애니 말아먹은 게 정말 많은데 간츠오는 화려한 액션이나 극장판에 어울리는 스토리 등 상당히 볼만합니다. 시리즈 애니 안 보신 분들도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월드워 Z 추천합니다. 제 생애 마지막으로 재밌게 본 좀비 영화입니다. 이제 좀비는 질려서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기존 좀비 영화는 좀비 하나하나 디테일을 살려서 공포심을 극대화시키는데 이건 뭐 좀비 10트럭씩 쓸어버리는 스케일의 영화입니다. 브래드 피트가 역할 소화를 정말 잘했어요. 좀비 영화의 한 획을 그은 작품이죠. 기존 분위기를 엎어버렸거든요. 실제로 월드워 Z 게임은 2019년에도 발매가 되었습니다. 일루셔니스트 볼만합니다. 미스터리, 스릴러, 로맨스물입니다. 장르부터 흥미롭죠. 인투 더 스톰 볼만합니다. 토네이도 재난 영화인데 딱 어울릴 만한 스토리로 볼만합니다.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볼만합니다. 정통 첩보 영화로 출연진이 엄청나죠. 게리 올드만, 톰 하디, 콜린 퍼스, 베네딕트 컴버배치 등이 나옵니다. 첩보 액션 영화처럼 볼거리로 치장하진 않았지만 고독하면서 차가운 독특한 분위기가 마음에 듭니다. 말레피센트 볼만합니다. 게임이나 책으로 많이 접해봐서 판타지 장르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이 영화는 볼만했어요. 안젤리나 졸리가 주연을 맡았는데 잘 어울렸어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볼만합니다. 제목과 다르게 스릴러 추격 영화입니다. 주인공 연기 분위기가 에단 호크와 비슷해서 좋았어요. 마녀 볼만합니다. SF 미스터리 액션물로 지금껏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스타일의 영화입니다. 처음에는 어린이용 와이어 액션 영화인 줄 알았는데 스토리도 설정도 연출이나 액션도 모두 수준급 수작 영화입니다. 마녀 파트 2도 나온다니 기대됩니다. 리미트리스 추천합니다. 브래들리 쿠퍼, 로버트 드니로가 나오는 미스터리 스릴러물입니다. 주인공은 어느 날 우연히 먹게 된 신약으로 굉장한 지능을 얻게 됩니다. 지능이 한순간에 높아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기억의 방 볼만합니다. 스릴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볼만합니다. 언어의 정원 추천합니다. 요즘 어지간한 애니를 봐도 학창시절 연애 감정이 안 떠오르는데 언어의 정원만은 진한 감동을 주네요. 저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 애니 중 언어의 정원을 가장 좋아합니다. 마더 강추합니다. 포스터 제목이 별로 끌리지가 않아서 미루다가 본 영화인데 정말 봉준호 감독 작품 중에서 이토록 훌륭한 영화는 처음입니다.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입니다. 김혜자 선생님을 스크린으로 보면 좀 아닐 것 같았는데 그냥 등장 때마다 전율을 느끼게 하네요. 블랙 코미디가 자주 등장하는데 김혜자 씨가 하니까 그냥 예술입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완성도를 자랑하는 스릴러물입니다. 원빈씨 연기도 이 영화에서 가장 빛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런 추천합니다. 2020년에 개봉한 스릴러물입니다. 긴장감 있고 속도감 빠릅니다. 최근 개봉 영화답게 참신한 소재와 설정이 매우 마음에 듭니다. 더는 스포일이라 말을 아낄게요. 프리즈너스 추천합니다. 휴 잭맨, 제이크 질레날의 완벽한 역할 소화로 보는 내내 몰입도가 상당합니다. 스릴러 수작입니다. 마스터 추천합니다. 희대의 사기꾼 조이파를 모티브로 한 영화인데요. 영화 속 이병헌은 그 이상을 연기하죠. 스토리나 연출, 구성 정말 잘 만든 범죄 액션 영화입니다. 흥행도 성공했죠. 자, 마스터를 끝으로 2000개의 영화를 간추려봤습니다. 평점 8점이 넘는 영화가 2000개가 넘게 등록되어 있네요. 소개 못한 영화가 너무도 많은데 여기서 끝내면 아쉽죠. 마지막으로 2000개 안에 못 들어간 영화 중 재미있는 작품을 소개할게요.
극비수사 추천합니다. 조금 상투적인 연출이긴 해도 한국에서 있었던 놀라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김윤석, 유해진 씨가 주인공입니다. 긴장감도 있고 꽤 재밌는 영화입니다. 관상 볼만합니다. 유명 영화배우가 총 출동하죠. 비치 볼만합니다. 디카프리오 주연의 비치. 영화는 유명한데 정작 본 사람은 많지 않아요. 화질 굉장히 좋고요. 모험 드라마입니다. 새로운 세상의 모험가 기분이었어요. 에비에이터 볼만합니다. 디카프리오 전기 영화입니다. 적대감을 띤 타인의 생각을 바꾸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바꾸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언지는 상대적이기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떠오르지요. 상황에 따라 세상을 바꾸는 한마디 문장이 있는데 천재가 아닌 이상 바로바로 키워드를 말하는 건 불가능하죠. 에비에이터를 보며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저 상황에 저런 말을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침묵 추천합니다. 초반은 드라마고 후반에 굉장히 충격적인 스토리가 나옵니다. 원작은 해외예요. 저도 이 영화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네요. 완전 오열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민식이 형, 와. 이 영화가 평점이 8점이 안 되는 이유는 불편한 스토리를 담고 있어서예요.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여론대로 반영돼요. 스켈레톤 키 볼만합니다. 공포 좋아하시는 분들은 볼만합니다. 공포 영화는 보통 평점이 짠 편입니다. 하우스 오브 왁스 볼만합니다. 공포 좋아하시는 분들은 볼만해요. 공포 영화의 모범적인 영화예요. 스토리도 괜찮고요. 컨저링 추천합니다. 공포 좋아하시는 분들께만 추천합니다. 많이 무섭습니다. 컨저링은 공포영화계의 명작인데 공포영화 평점이 짜죠. 공포영화를 볼 때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영화 보기 전부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보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대다수 공포영화를 무섭지 않다고 생각하고 관람 후에도 안 무섭다고 말합니다. 공포영화가 안 무서우면 저평점이 되는 거예요. 더더욱 피가 많이 나오니까 등급도 높은 편이고요. 공포영화를 안 보시거나 보실 거면 즐기길 추천드립니다. 즐기는 팁은 개그 공연을 볼 때와 같습니다. 아, 이건 무섭다, 벌써 무섭다 라고 생각하시고 공포영화를 즐겨보세요. 사일런트 힐 볼만합니다. 공포 장르 좋아하시면 볼만합니다. 명작 게임의 실사화는 솔직히 반신반의한데요. 사일런트 힐은 정말 잘 나왔습니다. 인비저블맨 볼만합니다. 같은 소재의 고전 영화도 유명한 게 있는데요. 현대적 스릴러로 탄생하면 이런 느낌이구나 하면서 봤어요. 속도감 있고 쫓기는 자의 서스펜스 느낌을 잘 살렸어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강추합니다. 제 인생 영화 중 로맨스 장르 탑2를 꼽으라면 노트북과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를 꼽습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유명하고 OST 또한 엄청난 인기를 끌어서 호기심에 본 사람이 많아요. 로맨스 장르 싫어하는 분들, 일본 영화 싫어하는 분들은 비추천합니다. 로맨스든 일본 영화든 괜찮은 영화라면 보겠다 하는 분들께는 강력 추천합니다.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 볼만합니다. 실화 바탕 영화입니다. 지루할 수 있고 전개가 느린 영화입니다. 경치를 보고 주인공의 컨디션, 심리를 느긋하게 감상하게 해줬습니다. 이 영화로 디카프리오가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죠. 연기가 아니라 거의 실제라고 봐도 될 정도로 완벽했어요. 감독도 디카프리오도 둘 다 미친 사람처럼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곰에게 물리는 장면은 그래픽을 쓸 줄 알았는데 그냥 실제로 찍었다네요. 그야말로 목숨 건 연기네요. 블라인드 볼만합니다. 스릴러 좋아하는 분들은 그냥 볼만합니다. 조니 볼만합니다. 이 시리즈가 3편이 나와 있는데 전부 다 괜찮은 편입니다. 키아누 리브스 한국 젊은 세대에게 워낙 인기가 많아요. 이웃사람 볼만합니다. 원작 안 보셨다면 볼만합니다. 원작 보신 분들께 평점 테러 많이 당한 영화인데 영화만 놓고 보면 볼만해. 박수 칠 때 떠나라 볼만합니다. 예전에 세븐데이즈와 이 영화를 보고 한국의 스릴러는 미래가 밝구나 생각했어요. 화차 추천합니다. 용의자 X의 헌신처럼 히가시노 게이고 원작입니다. 이성균 씨, 김민희 씨 연기가 배역과 너무 잘 맞아 떨어져서 좋았어요. 정말 원작 못지않게 잘 만든 영화입니다. 아쉽게도 백야행은 영화로 만들기 까다로운 원작인 것 같아요.
백야행은 최근에도 봤지만 추천하지 않습니다. 곡성 볼만합니다. 개봉 당시 떠들썩했었죠. 공포에 가까운 장르인데 떠들썩했던 만큼 한국 수작 공포 영화입니다. 콜레트럴 볼만합니다. 톰 크루즈가 처음으로 악역을 맡은 영화로 팬들은 많은 우려를 했었는데요. 차가운 악역을 완벽하게 소화해 찬사를 받았었습니다. 나우 요시미 마술사기단 추천합니다. 정말 호쾌한 범죄 영화로 속도감이나 믿기 힘든 비주얼로 관람객을 사로잡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마술은 다 진짜로 하는 마술입니다.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자문을 맡았고 나우 요시미 2편에서는 제작에도 참여합니다. 그런데 저는 1편만 추천합니다. 2편은 킬링타임용 정도? 디파티드 추천합니다. 무간도 팬들에게 평점 테러를 당한 영화입니다. 불보듯 뻔한 결과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 무간도는 퀄리티가 너무도 떨어집니다. 저는 예전에도 디파티드가 조금 더 좋았는데 지금은 말할 것도 없이 압승입니다. 검사회전 볼만합니다. 제목이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영화는 재밌습니다. 감시자들 볼만합니다. 속도감 있고 괜찮았어요. 이때도 설경구 씨가 좀 안티팩이 많을 때라서 평점 테러를 좀 많이 당했네요.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 추천합니다. 이처럼 평점 테러를 많이 먹은 영화는 드물죠. 감독 행실 때문에 지금도 평점 테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설경구 씨 안티팬도 많을 때라 장난 아니었죠. 영화만 놓고 보면 정말 재밌어요. 이 영화에서 설경구 씨 연기가 정말 엄청나거든요. 이 영화는 볼 때마다 평점이 내려가 있네요. 조작된 도시 추천합니다. 제목도 오프닝도 한국 삼류 액션 영화 느낌이었는데 퀄리티나 스토리, 독창성이 굉장히 우수한 작품입니다. 시원시원한 최첨단 범죄 영화입니다. 셜록 홈즈 그림자기 볼만합니다. 정통 추리물 좋아하시는 분은 볼만합니다. 생각보다 지루하지도 않고 괜찮네요. 부산행 볼만합니다. 한국에서 이런 장르의 영화라니 조잡하고 유치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완성도가 높아서 대흥행한 작품이죠. 이거는 신기하게도 어린 친구들한테도 인기 많아요. 갱스 오브 뉴욕 추천합니다. 악역을 맡은 분도 디카프리오도 역할 소화가 대단합니다. 정말 묘한 영상미와 패션을 보여주는 영화예요. 1840년 뉴욕에서 벌어지는 이주민과 원주민과의 전쟁. 당시 이런 분위기였구나 하며 몰입하며 봤네요. 트랜센더스 볼만합니다. 조니 데의 연기 좋아요. SF 스릴러물 좋아하시면 볼만해요. 좀비랜드 더블탭 볼만합니다. 요즘 좀비를 소재로 쓴 초대형 게임들이 많은데요. 스토리도 비슷합니다. 좀비로 망한 인류에서 적응하고 싸워나가는 한 무리를 그린 영화입니다. 가볍고 코믹해서 킬링타임으로 딱 좋아요. 바스켓볼 다이어리 추천합니다. 디카프리오 주연 실화 바탕 영화로 평범했던 주인공이 비행에 빠지는 과정, 더욱 밑바닥으로 추락해 가는 과정을 임팩트 있게 보여줍니다. 공감 가는 부분도 많고 몰입도가 상당히 좋아서 여러 번 봤네요. 평점이 지금 8.93인데 평점 2000 안에 안 들어가 있죠. 네이버가 이제 정상 개봉 안 한 영화는 평점을 삭제하고 있거든요.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 볼만합니다. 제 예전 인생 영화였어요. 일상물과 가깝고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콜 볼만합니다. 최근 개봉한 스릴러 영화답게 시공간 미스터리를 접목했습니다. 거기에 한창 핫한 여배우 2명이 열연을 펼칩니다. 상당한 수작입니다. 블랙박스 볼만합니다. 2020년에 블랙박스라는 영화가 2개가 개봉했어요. 이 영화는 네이버에 아직 평점 등록이 안 되어 있네요. SF 스릴러로 수작입니다. 현재 다운 평점을 봤는데 의외로 평점이 낮네요. 꾼 볼만합니다. 뻔해 보이는 스토리지만 중간부터 오히려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마무리가 잘 된 범죄 영화입니다. 더룸 추천합니다. 네티즌 평점이 의외로 적네요. 미스터리 스릴러물로 굉장히 잘 만든 영화입니다. 확실히 현대 스릴러 느낌이 많이 나요. 영화 큐브가 처음 나왔을 때 호평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보기에는 너무 시시하죠. 이 영화는 만족스러울 거예요. 상위원 추천합니다. 사극의 온 이야기라니 별로 흥미가 없었는데 한석규 씨가 나오니까 한번 봤어요. 디자인이나 옷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재밌게 볼만한 영화입니다. 고수 씨가 너무 인상 깊게 나오네요. 넥스트 볼만합니다. 이분을 미리 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액션 영화입니다. 저는 꽤 재밌게 봤네요. 살인자의 기억법 볼만합니다. 설경구 씨의 연기도 그렇고
볼만한 스릴러물입니다. 젊은이의 양지 볼만합니다. 배우들이 매력 발산을 많이 못해서 아쉽습니다만 스토리나 연출 등이 좋았습니다. 10대나 20대 초반 친구들에게 추천합니다. 32년 노하우 재밌는 영화를 골라보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의 컨디션을 먼저 보라. 피곤해서 졸릴 때는 그 어떤 명작을 봐도 재미가 반감됩니다. 심지어 최악의 영화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일로 신경이 쓰이거나 영화에 신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때 본 영화는 대부분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반대로 한가할 때 보는 영화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EBS 방영 영화가 대부분 고평점인 경우도 여기에 있습니다. 할 일 없어 우연히 틀어서 보다 보니 만족스러운 경우죠. 두 번째, 평점 7.8은 최소 조건. 명작은 평점 테러를 당해도 7.8점 이상은 합니다. 세 번째, 줄거리를 보라. 영화를 많이 안 본 분은 줄거리를 안 보고 보는 게 더 재미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영화를 봐도 재밌습니다. 그러나 영화를 많이 본 분들은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영화 포스터나 제목만 들어도 어떠한 영화나 스토리를 떠올리는데 심지어 실제 영화보다 더 기막힌 스토리를 상상하기도 합니다. 본인은 10점짜리 상상을 했는데 막상 영화는 생각했던 스토리와 전혀 딴판이고 심지어 4점짜리 완성도면 절대 재미있게 관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의 경험도 상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조난당한 경험이 있는데 관람한 조난 영화는 50밖에 안 보여줘서 실망이다. 또는 100을 다 보여줘서 공감하면서 재밌게 봤다. 이런 사례죠. 위 사례를 보듯 줄거리를 보는 건 필수입니다. 영화의 색을 보라. 줄거리 끌리고 평점 높으니 이제 보는 일만 남았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가짜 평점이나 본인과 성향이 안 맞는 영화를 걸러야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소리만 계속하는 사람의 대화를 듣고 싶습니까?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의 색을 보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노하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평점이 높은 영화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국뽕영화 평균 평점 3점 이상은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큐멘터리 장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4년 전부터 여성 인권을 주제로 한 영화는 네이버 고평점 랭킹에 엄청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평점이 높느냐? 국뽕영화는 국뽕영화 좋아하는 사람이, 다큐멘터리는 다큐멘터리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이, 여성인권 영화는 여성인권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관람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국뽕, 다큐, 여성인권, 정치, 반일영화, 특정 국가, 대만, 중국, 프랑스, 인도, 이란 등 아이돌 출연 영화, 팬들이 밀어줍니다. 전쟁 영화, 밀리터리 덕후가 밀어주죠. 전체 관람가, 본 영화가 많이 없는 아이들에겐 대부분 고평점이 됩니다. 일부 극장판 일본 애니, 시리즈 보던 덕후들이 평점 화력을 보탭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건의 영화는 흥행과 관계없이 대부분 기본적으로 좋은 평점을 갖고 있습니다. 좌파 영화면 좌파들이 찾아보는데 좋은 평점이 나오죠. 아이돌 출연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반대 세력이 평점 테러를 할 수도 있는데 영화를 관람하거나 찾아다니며 테러하는 게 힘이 더 약하기 때문에 영향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특정 단체나 취향 영화는 그들의 화력을 받기 때문에 고평점 영화가 많습니다. 상기 영화가 다 조작 평점은 아닙니다만 취향이 아니라면 엉망인 영화가 많다는 거 꼭 염두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중국어 모르고 관심도 없는데 차이나타운 반상회에 참여한 느낌? 뭐 그런 느낌 들 겁니다. 다른 영화 많이 보시다 보면 화력 좀 받은 평점이다만 이 영화는 진짜인 것 같다 감이 옵니다. 결론은 본인과 안 맞는 세계 영화를 본다면 똥 밟을 확률이 높아진다입니다. 이어 반대로 좋은 영화인데 평점 테러 당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제작진이 안티짓을 하거나 안티팬이 있거나 시대 흐름에 역행한 영화들인데 그리 많지 않으니 다음 영화들을 소개하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공포 스릴러 장르. 공포나 스릴러물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은 의학적으로 보면 스트레스로 구분되기 때문에 가끔 호기심에 받다가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이 장르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서 작품성이 뛰어나도 대부분 19금에 평균 평점 마이너스 2점은 기본으로 깎여 있습니다. 스릴러 좋아한다면 참고하세요. 그래서 평점 7.8점부터는 평점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장르를 심하게 가리는 편은 아니에요. 요즘 요리가 트렌드라 요리 관련 영화들은 현재 평점이 후한 것도 참고하시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영화는 줄거리만 본 뒤 제목만 메모해 두었다가 시간 날 때 보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아까도 줄거리를 꼭 보라고 했는데 똥을 피하기 위한 노하우입니다.
똥 PS 만 사실 줄거리를 잃어버리고 영화를 보는 게 최고 좋습니다. 저는 제목만 수십 개 적었다가 1년 뒤에 보기도 합니다. 영화 2500편 정리가 드디어 끝났네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